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공업탑 지구본이 때 아닌 진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동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철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울산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원들이 크레인에 올라 공업탑 지구본을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 조사합니다. 공업탑에 흘러내린 녹물의 원인을 조사하다가 지구본이 녹슨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구본이 당초 계획대로 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값싼 철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업탑 지구본 재질의 정확한 분석 결과는 2, 3일쯤 뒤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구본을 만든 제작자는 다름 아닌 44년 전에 공업탑 지구본을 제작했던 조각가 박모 씨. 박 씨는 동으로 만들어도 녹이 슬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동은 녹이 나는 게 동인데 그래서 청도이라고 하잖아. 유럽에 어디 가도 동상은 다 녹이 슬게 돼 있는데 좀 녹이나 못돼. 그게 무엇이지. 하지만 울산시는 지구본이 설계도대로 동 재질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원래의 그 어떤 동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면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은 형사 고발 등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 공업탑 지구본이 가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화재 폭발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낸 공장 책임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풀려나고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법원은 줄줄이 석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폭발 사고. 당시 이 회사 본부장 60살 김모 씨는 경찰과 소방 간의 화재 조사를 맡고 증거 사진을 지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그러나 1심 판결 전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1일 만에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6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 있지만 대선배 추계 때문에 맨날 그러다 참 그런데. 법원이 남을 해치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중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짧은 기간을 받고 그 책임자는 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안을 안고 일을 해야지 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이피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공장장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어줬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2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산재 추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내려진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4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사고는 한 달 평균 3건이 넘는 172건. 솜방망이 처벌이 공단 사고를 부르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익 의원이 이번 파문 이후 처음으로 UBC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전략 공천을 받은 만큼 당원 명부가 필요 없었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략 공천을 통해서 제가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원 명부가 이번 그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비일학격으로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한 새누리당 43살 이모 국장 등 6명 외에 경남 지역 정치 컨설팅 업자 김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항을 들고 나는 남구 장생포로의 모습입니다. 이 장맛비가 내린 뒤 도로 곳곳이 패였는데요.
이렇게 비만 오면 도심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땜질식 포장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절반이 깊게 패였습니다. 도로가는 층이 질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곳곳이 발목이 잠길 정도로 깊게 패였고 달리는 차는 지진을 만난 듯 좌우로 흔들립니다. 패인 곳을 피하기 위해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파인 것을 피하다 보면 중앙선도 넘게 되고 대형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이 아찔하고 좀 많이 위험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보수공사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금 도로 공사를 끝내고 간 곳입니다. 길게 파인 도로의 일부분만 아스콘으로 채웠는데요. 이마저도 대형 트럭 몇 대가 밟고 지나가자 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생포로와 산업로, 남부순환로 등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비만 오면 이처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기름이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차가 이제 밟으면 이탈이 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구덩이 파진 데 메꾸지. 장마철 누더기로 변한 도로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로 방학이 짧아진 데다 늦은 장마로 학교 공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학교는 겨울방학과 나눠 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부분적인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이용해 과학실을 개선하고 좁은 급식실을 늘리며 절개지를 보강하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짧아지면서 방학이 끝나도 공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심 끝에 나머지 공사는 겨울방학에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대부분 하고 부족된 것은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10개의 학교는 방학이 끝나도 공사를 마치기 힘들 예정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여름방학 때 하려던 화장실 개선 공사를 이달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짧은 방학에다 장마까지 늦어져 공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12개 학교가 시설 공사를 앞당겨 발주한 겁니다. 주 5일제 수업으로 방학이 6, 7일간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예년에 비해 조금 늦게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울산 지역 160여 개 학교 공사가 여름방학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공사 차질을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버스 안에 초록빛 융단 같은 천연 잔디가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기분 좋은 상상을 지역 예술인들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조현호 기자가 잔디 버스를 타봤습니다. 잔디를 달린다는 현수막을 내건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버스에 오르니 바닥은 온통 뿌리째 심어놓은 천연 잔디입니다. 잔디가 빗물에 젖지 않았다면 많은 승객 모두가 앉아갈 법한 모습입니다. 아이, 잔디 너무 좋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도심을 통과하는 버스에서 플레음에 취해 있다 보니 어디선가 아카펠라 화음도 들려옵니다. 지역의 예술가와 운수업체, 잔디업체가 힘을 모아 달리는 버스를 이색 공연장으로 변신시킨 깜짝 이벤트입니다. 어느 공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모든 것이 좀 예술이고 그런 예술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그 모든 것이 좀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승객과 운전기사 할 것 없이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또 좋은 노래를 듣고 하니까 또 기분도 좋네요. 일단은 빛이 푸르지니까요. 일단 좀 색다르고 분위기가 이제 좀 젊어진다나 할까. 하루 9차례씩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운행하는 잔디버스. 소박한 여유를 전하며 삭막한 도시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상과 파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8일 휴가 이전에 회사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 18일과 24일 그리고 26일에 3차례 본교 수업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교섭과는 별개로 오는 20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26일과 27일에는 2시간 잔업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 연쇄 방화를 도와준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36살 지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가 방화범을 차량에 태워서 함께 이동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범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부산기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소나타 승용차를 불태운 뒤 지 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족구병에 걸린 31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보건소의 수족구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감염된 원생이 있을 경우 격리 조치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원생들에게 자주 손을 씻도록 하고 교구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구 장생포 주민들이 정부의 과학조사 포경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생포 청년회와 고래문화보존회 등 장생포 주민 50여 명은 오는 20일 전국 과천청사 앞에서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 재개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경 재개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도와 부산, 경북 등 환동해권 어민들과 함께 연대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롯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선 이번 주말부터 불매 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인석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울산 중구 추진위원장은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지회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슈퍼마켓 연합회 등과 논의해 이르면 주말부터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유권자 시민운동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이 수용되지 않자 국내 유통 1위인 롯데그룹의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붕괴가 거듭되어 온 울산 외구의 옹벽 공사가 내년 2월 중순쯤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옹벽 공사 현장을 찾은 시의회 교육위원들에게 이번 장맛비에도 옹벽 복구 공사는 별다른 차질이 없으며 내년 2월 중순쯤 완전히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울산 외고 옹벽은 지난 2010년 9월 처음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웅천면 쌍용 하나빌리지 뒤편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재해 예방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장맛비에도 일부 토사가 유실되는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입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지난 4월 보강공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2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사유지여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예고 없는 정전 사태로 발생한 울산 지역 피해 보상 신청액 가운데 12%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울산지점은 울산에서 접수된 135건의 보상 신청 가운데 69%인 93건을 수용했지만 금액으로는 신고액 2억 760만 원의 12%인 2,611만 원만 보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50만 원 이하 소액 피해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대법원 인정했지만 증빙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상발전기 등 설비가 없어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줄이거나 과실을 상계했다고 밝혔습니다.